도함수 활용 두 번째입니다. 사실 뭐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도함수 활용 두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리지 않았던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함수인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나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다가 접선을 긋던지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이렇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때 미분계수, 이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는 f'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두 개를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fx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데? 음수인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f'x니까 f'x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냐면 얘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함수가 f'x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f'x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따집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될 건, 이 f'x를 만약에 그릴 수가 있다면 0보다 큰 거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일 거예요. 0보다 작은 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x-1에 x-2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찾냐? 이 함수를 그리는 거죠. fx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1, 2라고 해놓고 1보다 작은 부분, 2보다 큰 부분 전부 다 위에 있죠? 그럼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는 그림을 그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1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예요? 2보다 작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예요? 0보다 작은 부분은 2보다 큰 부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부호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 이제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뭐를 하고 싶으냐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내가 지금 나눈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눴거든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함수는 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fx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증가. 요거는 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감소,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 그 다음에 여기도 증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fx가 증가면 f'x의 부호는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점의 상태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점들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점들, 이렇게 되어 있는 점들,
이렇게 돼 있는 점들은 자,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저 점에 아주 가까운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이죠. 자, 다시 이 점의 요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큰 값이죠. 이 점의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이 점의 이 근처에서는 제일 큰 값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점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태 극대다라고 불러요. 극대다라고 부르고요.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점의 y값 그러니까 높이죠. 높이. 자, 이 점의 y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의 명칭을 이제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명칭을 정해준 거고요. 자, 요 앞에 보시면은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이 함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불러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불러요. 미분 가능한 함수.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 극대값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0이어야 되죠. 근데 이런 점들에서는 기울기가 0이 아니더라도 이 근방에서는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는 극대값이라고 하면 극대점이라고 하면 도함수는 프라임은 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f 프라임 x는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점들 볼게요.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은 이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이고요. 상태는 극소라고 부릅니다. 점의 이름은요? 점의 이름은 극소점. 그 다음에 점의 y값은 극소값이라고 부르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명칭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또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이 앞부분에서는 미분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앞부분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소점이면 f 프라임 x가 또다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찾으라고 하면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이 점도 프라임이 0이 되고요. 이 점도 프라임이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점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f 프라임 x가 0인 점이에요. 0이지만 뭐는 아니냐면 극대, 극소가 아닌 점이라고 부르면 돼요. 명칭이 이제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라임이 지금 0이 되는 점들을 찾아서 그래프에 뭔가 변화가 있는 점들을 찾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지점에서도 한번 보면 이 지점에서도 선생님 여기는 끊어져 있는데 이걸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뭐 극대 정의 자체가 얘 근방에서는 가장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거야. 여러분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주변은 다 내 아래로 보이거든요. 이걸 극대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는 어딜 봐도 다 막혀 있거든요. 다 나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극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더 큰 값이 있죠. 더 큰 값이 있고요. 가장 큰 값은 최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그냥 주변에서 가장 큰 거는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극대를 명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이 수투에서 미분을 배우고 도함수를 구하잖아요. 도함수를 활용하는데 미분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왜 그려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식으로 못 푸는 문제를 그래프로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풀던 문제를 식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잘 알아야 이걸 보고 식을 따오고 마찬가지로 식을 그래프로 바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극대. 이런 거 극소.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니지만 프라임은 0이 되는 이런 점이라고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뭘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뭐 이미 그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얘를 그려볼 거예요. 뭐를 먼저 구해보냐면 y 프라임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x 제곱이죠. 자, x 제곱이고 이 x 제곱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제곱은 0,0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함수고, 자, 양수고 양수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딱 0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접선의 길이가 양수여야 되니까.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근데 거기에 0이 있잖아요. 0이 있다라는 얘기는 증가하다가 0이 되었다 다시 0이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실 하나의 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x의 값이 0일 때는 0이 되고 그 주변에서는 프라임이 양수가 된다. 그러면 fx의 모양은 당연히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감표라고 부릅니다. 증감표. 자, 이 증감표를 그리셔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0,0을 지나가잖아요. 이 점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돼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dy dx를 구해서 y 프라임을 구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6x가 되겠죠. 그러면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고 0과 2를 지나가는 함수이니까 양수, 음수, 양수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표를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자, 표 그리는 방법은 x자리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두 개의 자리를 이렇게 따로 그냥 만들어 주세요. 0하고 2고요. f'x의 부호를 따져주면 되는데 0과 2에서 프라임이 0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수, 음수, 양수라고 판단했던 걸 여기다 갖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는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주시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저기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극대라고 하고요. 이거를 극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극소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극대점과 극소점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말이 극점이에요. 극점.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말이 극값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점을 우리가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주는데 0일 때 0을 지나가죠. 0일 때 0,0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 넣어보세요. 그럼 8-12니까 2를 집어넣으면 8-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참으로 조심스럽네. 3x제곱이요? 붙여면 되죠? 예, 저는 할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한 45,000원 정도 되면 아마 선생님이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0,0 지나가고 그 다음에 2,-4를 지나가는데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지점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근데 못 찾으면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찾을 수 있거든요. x제곱으로 묶으면 x-3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3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따져주셔야 되고요. 그냥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한 장 넘겨볼까요? 8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84페이지에 증가 감소를 판단해 주시고요. 85페이지랑 8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6페이지 펴볼까요?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자,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증가 감소는 구간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0보다 작은 구간은 증가한다. 0과 2 사이의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증가 상태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감소 상태라는 말은 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감소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이 점에서 야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냐 감소하고 있는 상태냐 이 특정한 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예요.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프라임이 0보다 크잖아요.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그냥 막 무조건 X 치지 말고 그냥 작게 쳐주세요.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고 예전부터 좀 그 설명하던 그런 내용들에 있는 거라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4번으로 넘어가시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방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잖아요. 요거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증감표를 그리는 것도 증가 감소 상태를 파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좀 줄여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이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0부터 2까지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2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한다. 또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한다. x가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아마 그 4번에서 원하는 부분일 텐데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은 이거예요. 이거와 이것까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거기 있는 그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여라라는 문제를 전부 다 바꾸어 주세요. 어떻게 바꿔 주냐면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바꿔 주시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하나만 더 할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자,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할 거고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자, 프라임을 구해봅니다.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x고요. 그 다음 플러스 12가 되겠죠. 3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2,0을 지나가면서 플러스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걸 가지고 부호를 따져서 프라임의 부호는 양수였다 0이 되었다 양수가 된다. 그러면 fx의 모양은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2를 넣었을 때 값을 따져줍니다. 2를 넣으면 8 빼기 24 더하기 24이기 때문에 2,8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자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 가지고 자 2,8에다가 점을 찍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 점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0을 넣으면 또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찍어 주세요. y절편 정도는 찍어 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증가하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디를 그려오셔야 되냐면 밑에 4-1번, 4-2번 노트에 그려오세요. 하나당 한 칸씩 노트에 그려오시고요. 노트 없는 사람은 저기 밑에 오른쪽 밑에 노트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노트 가져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푸시고요. 5번은 그냥 푸시고 6번 그 다음에 밑에 6-1번, 6-2번 그림 그려주세요. 자, 그림 그려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6-2번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호를 따질 때 자, 밑에 4차를 미분하면 3차가 되거든요. 그 3차 함수의 부호를 따질 때는 그냥 단순하게 값을 대입해서 해줍니다. 0이 되는 값 제외하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8번 하세요. 7번 제외하고요. 8번 그림 다 그려주세요. 넘겨보세요. 네,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네, 8까지 숙제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4분의 1x제곱 x 대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자, 4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나와요.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2차 함수와 다른 점은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아주 쉽게 그려요. 근데 3차 함수는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미분을 해요. y''을 구합니다. 그러면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x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의 x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0, 2가 나오거든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은 못 그려도 증감표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 전부 다 프라임이 0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를 그어주시는데요. 어떻게 그어주시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값을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양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fx의 그래프의 모양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고요. 여기를 극소, 극대, 극소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4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오나요? 여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도 아마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2를 넣어도 마이너스 5가 나오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귀찮아요. 네, 귀찮은 일인데 세상에 안 귀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귀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뭐죠? 게임? 게임도 나중에 귀찮아져요. 아니에요? 그럼 프로게이머 하세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근데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숙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8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하나 더. 내일까지 구선문 해오세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선문을 그냥 풀어서 25문제 중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20문제 이상씩 계속 맞출 수가 있으면 1등급 나오는 건 쉬워요. 네? 그거는 위험해요.